사랑이 자녀를 망칠 수 있는가? 만약 부모들이 과도한 사랑 때문에 자녀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덜한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너무 바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삐뚤어진 경우를 본 적은 없다. 사랑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응석바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랑을 주는 대신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생긴다. 부모가 자녀를 끝도 없이 몰아갈 때, 기대치가 낮을 때, 순수한 사랑과 관심 대신 장난감, 음식, 선물을 줄 때에 문제가 생긴다. 따뜻함과 애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절대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부모에게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아이가 망가지지는 않는다. 자녀에게 진심 어린 신체적 애정과 칭찬을 퍼붓는다고 해서 자녀가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 과도한 관심이 자녀를 망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애정을 억누르거나 냉담하게 대하지 말라. 오래전에는 사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동의 성격 발달에 유일하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런 캐캐묵은 학설을 믿고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학설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수천 번이 넘는 연구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와 자녀의 적응력 관계를 조사했다. 만약 과도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면 부모가 사랑 표현을 억제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사회 적응력이 가장 높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연구를 단 한 편도 보지 못했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보면 매번 부모의 사랑 표현 정도가 가장 높은 아이들이 가장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학설을 믿는 어떤 부모는 여전히 아이는 강인해야 하며 너무 많은 사랑은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양육에 대한 혼육적 접근이다.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아들이 남성답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아버지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애정, 칭찬, 관심을 많이 주면 자녀가 이를 더 많이 바라게 되어 나이가 들어서도 비정상적으로 애정과 보호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정서적인 욕구가 너무 많은 성인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성인, 즉 타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은 부모에게서 분명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다. 한밤중에 아기가 깨어올 때 부모가 달래주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를 다룬 유명한 연구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게 된다. 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면 우는 행동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울 것이라는 속설과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밤중에 깨어난 아기가 우는 것은 겁이 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를 달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밤마다 아기를 울게 하려면 아기의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라. 정서적으로 나약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의 사랑과 애정 표현을 애써 자제하라. 그렇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까?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 칭찬, 관심을 가능한 한 많이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준다. 만약 자녀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고 싶다면, 자녀와 즐거운 외출을 하고 싶다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고 싶다면, 자녀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단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아이는 진실한 사랑과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의 차이를 안다. 나의 스승 중 한 분인 아동심리학자 유리 브론 펜브레너는 모든 아이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지나치리만큼 헌신하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정서적 유대이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자녀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결코 문제될 일이 없다.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유아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부모의 신체적 애정이 많이 필요하다. 인간은 촉감을 중요시하는 생명체다. 우리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때때로 부모들은 자녀의 지적 발달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훨씬 기본적인 욕구들, 예컨대 신체적인 접촉 욕구를 간과한다.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종종 부모-자녀 간의 좋은 관계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접촉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자녀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하며 교육적인 장난감을 자녀에게 사주면 마치 당신이 좋은 부모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교육적인 장난감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유아용 침대 위에 달린 화려한 모빌이나 외국어나 구구단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래시 카드보다는 부모와 함께 바닥을 구르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체적 접촉이 주는 효과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은 부모와 따뜻한 신체 접촉을 할 때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 신체 접촉은 신체적 성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만일 당신이 자녀를 보다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부모라면 신체 접촉이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주목해보자. 자녀와 레슬링을 하는 것이 인류대 입학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지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명백하며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 부모-자녀 간 신체 접촉이 자녀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규칙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강해진다. 다시 말해 자녀를 잠자리에 눕히기 전에 잠이 들도록 조용히 흔들어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좋다. 이 점은 특히 아버지들에게 중요한데 어머니는 우유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는 등 영육 활동을 하면서 자녀와 신체적인 접촉을 자주 하는데 비해 아버지는 그럴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도 해당된다. 자녀와의 신체적 접촉이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아기일 때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쉽게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다 보면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이 많기 이른이다. 아기를 어르거나 우유를 주면서 이품을 쓰다듬고 앉힌 의자 앉히면서 뽀뽀를 하고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등을 어루만져주고 목욕을 시키면서 발가락으로 장난을 치고 옷을 입히면서 간지럽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걸음마시기에 있는 아이들도 안고 들어올리고 키스를 해줄 기회가 많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좀 더 신경 써서 의도적으로 애정을 표현해야만 한다. 서너 살만 되어도 이제는 혼자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부모의 도움 없이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아주거나 뽀뽀해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나 자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간다고 신체적 애정이 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때는 부모가 신체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 자녀에게 아직도 조그만 아기인 것처럼 느끼게 애정 표현을 한다면 이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내 살만 되더라도 부모의 요구에 의해 뽀뽀를 하거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안기는 것을 즐길 아이는 거의 없다. 부모는 자녀가 여전히 갓난 아기이길 원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만화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자고 하면 싫어한다. 아이가 당신과 신체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가 컸다는 기분을 손상시킬 때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나 혼잡한 배화점에 갔을 때 손을 잡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 아니다. 공공연한 애정 표현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다고 여겨지는 시기 이후에도 신체적인 애정 표현이 필요하다. 부모는 신체적 애정 표현을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에만 좀 더 신경 쓰면 된다. 사실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일 때 자녀에게는 더 만족스럽다. 달리 말해 당신이 신체적 애정을 표현할 거라고 자녀에게 말하거나 야단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의여라.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할 때 가볍게 뽀뽀하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자녀가 식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 밤에 이불을 덮어주면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어라.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아무리 가볍고 절제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통해 당신과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더욱 강해진다. 결코 쉽지 않지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아이가 독립심을 키우려고 애쓰는 때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싫어하는 일이 흔하다.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은 자신이 여전히 조그만 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만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를 구분해야 함을 기억하라.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자비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라. 예를 들어 부모가 차 뒷좌석에 있는 자녀에게 안전벨트를 매출 때 둘만 있다면 그를 안아주거나 뽀뽀해주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옆에 친한 친구가 타고 있다면 기분 나쁘고 당황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친구가 보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친구가 옆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자녀에게 특별한 미소나 비밀스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연한 부모의 애정 표현에 대해 가장 당황해하는 시기는 청소년 초기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신호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녀가 10대가 되면 굳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포옹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10대 자녀들은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 바쁘다. 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갔을 때 짧게 포옹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와 같이 집에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많은 10대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애정 표현을 꺼려하지만 집에서는 부모의 신체적 접촉을 즐긴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쑥스러워하는 자녀의 소망을 적어도 청소년기 동안 존중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녀가 청소년 중기를 지나면 이런 태도는 대부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10대 자녀들은 세상이 자신을 성인으로 본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대개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을 다시 허용한다. 어떤 부모는 10대 자녀가 성적으로 발달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애정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 흔히 아버지가 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성적인 애정 표현과 그렇지 않은 애정 표현 간의 차이를 알 듯 자녀들도 그것을 안다. 신체가 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사춘기에 친숙하고 편안한 누군가로부터 포옹을 받는 것은 안정감을 준다. 10대 자녀들이 이런 느낌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자녀에 대한 애정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단지 자녀가 원하는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된다.